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음악으로 토닥토닥 윤경빈입니다. 남승현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덥죠? 네, 맞아요. 안 더우세요? 더워요. 더위 많이 타세요? 더위는 좀 안 네. 타는 편이긴 한데도 더워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계절이 되면 뭐니 해도 수영장, 그렇죠. 워터파크 가져야 되는데 근데 가서 자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좀 이렇게 실갱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보니까 자꾸 뭐 네가 했니 내가 했니 하면서 좀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수영장을 가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그렇고 계속 아이들이 뭔가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것들을 네. 좀 하는데 네. 뭐 제가 드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집에서 아이들이 좀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이 거짓말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사실은 정말 거짓말 말고는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엄마가 저도 아이들 이제 어릴 때 다른 건 엄마가 다 용납이 되는데 거짓말만은 용서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란 거 너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인성에도 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저희가 보면 네. 물론 오히려 이제 좀 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건 조금 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랬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아이가 거짓말하면 네. 에이그 그랬죠? 아빠 다 알거든? 어. 막 이러면서 그냥 좀 그거 자체도 좀 예쁘게 넘어갈 네.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냥 심각한 얘기가 아니면. 네, 네. 이게 근데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건가요? 그런 시기도 있고 아닌 시기도 있어요. 어떤 시기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 오 대단한데 라고 축하해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네. 거짓말을요? 네. 언제일까요? 우리 글쎄요. 아이들이 네. 이제 보통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 24개월 정도 되면 2단어 이상으로 이제 그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에 언어 발달에 있어서 네네. 그리고 이제 36개월 정도 되면 어휘가 좀 더 확장이 되면서 한 3단어 정도로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한 문장에 3단어만 들어가도 네.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36개월, 뭐 40개월 이렇게 거치면서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요 시기에 아이들이 약간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나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블럭을 갖고 놀았는데 나 어제 블럭으로 배 다 만들었어. 근데 전혀 안 만들었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얘 벌써 왜 거짓말이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시기에는 이 아이가 드디어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그게 거짓말일 뿐이고 걔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아이는 어젯밤 꿈속에서 블럭으로 배를 만든 거예요. 상상 속으로, 네, 마음으로. 네. 그래서 꿈속에서 진짜 어젯밤 꿈에. 근데 이거를 이 아이들은 나 엄마 어제 뭐 잠자기 전엔 못 만들었지만 꿈속에서 이걸 만들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아직 표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아이의 지금 언어 수준이라든지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시기구나. 이 정도로 우리 아이가 언어적 발달에 지금 어떤 중간 선상에 있구나를 기뻐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아이가 만 3세가 넘었는데 이런 말조차 안 한다면 언어 발달이 좀 느린가? 라는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요때 아이들은 그 현실과 가상을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막 할 때 이게 지금 진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직 형성은 안 돼 있고 네. 다만 언어적 발달이 굉장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너 지금 배를 어제 다 완성 못하고 잤는데 왜 배를 완성했다고 했어? 라고 혼내면 안 되는 시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구나. 우리 승현이가 배를 다 만들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이 아이가 커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든지 이런 시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아이들이 한 4살, 5살 정도 아이가 뭔가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상상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꿈속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그냥 그림책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이제 호응을 좀 해주시면 되는 시기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듣고 보니까 사실 그때 아이들은 이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네. 표현하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한데 네, 네, 네. 그거를 상상에 뭐 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네. 어떤 꿈속의 얘기를 네. 뭐 어쨌든 네. 사실과 다른 네, 얘기를 네. 하는 것 자체가 네. 또 뭐 나름 신기하고 뭐 기특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나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면 네. 어떤 그러면 건가요? 과연 네. 그거에 호응은 해주지만 음. 그러나 너가 현실과 다른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실 거예요. 그거는 6살 정도부터 해주시면 돼요. 예, 만 4세 이상 예. 넘어가서 그때는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거짓말에 대한 아예 그런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뭐 거짓말인지. 그런데 만 4세가 넘어가면 그 유치원 2년 차 정도 되죠. 그쯤 되면 네. 이제 아이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인데 다 이제 말을 이제 꾸며서 하는 상황 자체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커서 점점 거짓말을 하는 아이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이렇게 호응은 살짝은 해주면서 그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거는 지금 사실이 아니잖니? 그러니까 그거를 너가 블럭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걸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좋지 않아 라고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에 대한 훈육은 대략 한 6살 이상 정도부터 해줘야 된다. 그때 안 해주면 안 돼요. 6살부터는? 네, 6살부터는 꼭 해주셔야 되고 다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를 딱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아이에게 뭔가 질문을 할 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뭐 장난감 다 정리하라고 엄마가 만약에 했어. 그런데 딱 보니까 장난감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안 한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승현이 장난감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애가 벌써 주눅이 싹 드는 거죠. 그래서 했어요. 이렇게 되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아이들은 뭔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약간 죄악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갖게 되고 또 아이가 이제 주눅이 들면서 어쨌든 자꾸 그런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일단은 당장은 넘어가니까 그런 게 자꾸 버릇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잘 키우시려면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이미 엄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그럽게 엄마가 아까 보니까 아직 장난감 정리가 안 됐던데 그건 언제 하려고 하는 거니? 또는 왜 못했을까? 이제 이미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접근 방법이지 했어 안 했어?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너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이런 식으로 결국은 노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 아이가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시는 거는 아이를 좀 잘 못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아이 입장에서도 네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부모가 최대한 좀 만들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얘기해 주신 어떤 상황들을 보면 뭐 아이가 이렇게 배를 다 완성하지 않았다든가 뭐 정돈을 하거나 숙제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뭐 친구와 싸웠는데 뭐 제가 먼저 때렸어라든가 뭐 제가 저거 가져가도 된다고 했어라든가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에 비롯된 거짓말 같은 경우는 좀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그런데 그 뭐 장난감을 만드는 상황이나 정리하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경중은 좀 달라 보이지만 네. 이 아이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 4세 제가 이전에는 딱히 예.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만 4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 경미한 것들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는 게 예, 좋고요. 일단은 그게 아니다라는 건 알려는 네, 알려줘야 되는군요. 되는 예. 부분이고 만약에 아이가 거짓말했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너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약간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정직에 대한 가치를 좀 알려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정직에 대한 네네. 가치. 그래서 너가 너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의 반대가 거짓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이렇게 정직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인 가치를 훨씬 더 아이에게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신뢰가 쌓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아이가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도 왜 이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원인적인 어떤 상황적인 부분도 부모가 먼저 생각을 해서 좀 솔루션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부모가 좀 보다 넓게 네. 인지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되나 싶은데요. 네. 사실 거짓말하는 아이를 뭐 음악으로 어떻게 좀 토닥여 줄 수 네.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거짓말 한 네. 것을 음악으로 토닥여 줄 수는 없는데 네네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개념이라든지 시간 개념을 할 때 시계에 관련된 책도 보여주고 뭐 이제 그렇게 숫자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시간 개념을 좀 감각을 키우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이렇게 그 거짓말을 아이가 할 때는 뭐 가장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는 뭐 양치기 소년이라든지 아하. 피노키오라든지 그런 그림책들을 같이 보면서 거짓말을 한 아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 안에서 좀 그 노출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혹시 피노키오라는 동요 아세요? 동요요? 네네. 피노키오 동요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 노래 제목이 피노키오였군요. 네네, 맞아요. 이게 딱 유아동요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초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피노키오라는 만화도 있고 동화책도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것들 어머님들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 틀어놓고 네. 피노키오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고요. 피노키오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랑 같이 음악놀이라고 한다면 혹시 리듬 스틱이라고 나무 막대기 이렇게 젓가락 좀 두꺼운 것 같은 그런 악기들 문화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꼭 리듬 스틱이 없으면 어떻게 젓가락이라도 할까요? 그렇죠. 집에 젓가락 네. 리듬은 되잖아요. 그럼요. 예. 딱.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젓가락도 나무 젓가락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용도가 무엇이 될 것인지 뭐냐면 이렇게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런 리듬 놀이를 하다가 네. 그런데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쭉 길어진대 하면서 그 뭐 리듬 스틱 두 개를 이렇게 맞대서 거짓말을 한 번 하니까 코가 이렇게 길어지고 거짓말을 두 번 하니까 코가 이렇게 길어졌구나. 또는 집에 있는 그런 블럭 같은 걸로 이제 좀 길쭉한 블럭 같은 거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네. 점점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적일 수도 있지만 예.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음악놀이 안에서 그런 피노키오의 이야기와 또 시각적으로 어쨌든 코가 이렇게 길어지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놀아주시는 것도 그렇죠. 예, 도움이 눈앞에서 많이 될 뭔가 거예요. 딱 보이는 것 자체가 네. 좀 아이들한테도 네. 어떤 경각심을 네. 조금은 네. 심어줄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요. 이제 이런 놀이를 하고 나서 보면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뭔가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가 됐던 약간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게 아니라 엄마가 갑자기 뭐 그런 블럭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그거를 아이 코에다 이렇게 갖다 두고 이상하다 우리 승현이 코가 길어졌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재미있게 장난처럼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이제 연계되는 활동처럼 예,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좀 예쁜 상황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막 잘못한 거 보면 또 네. 부모님들 또 벌써 발끈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참, 네. 그리고, 한 가지,
보통 6살 정도 되면요. 아이들이 진짜 아주 달변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데 이때는 언어 유희의 시기예요. 그래서 말 장난을 하는 시기라서 네. 자기가 의도적으로 뭔가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짓말을 탁 해봤더니 엄마나 아빠의 반응이 되게 좋아. 딱 오늘 리액션이 정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어떤 거 있냐면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나 밥 안 먹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갔다 와서. 그럼 정말 왜? 그러면 뭔가 술술술술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갑자기 유치원에 전화를 해요. 원장 선생님 우리 애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다는데 정말이에요? 아니 어머니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유치원을 더 이상 안 다니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생겨요. 근데 네. 아이가 어떤 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 시기에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살짝 즐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 그러면 너가 정말 배가 고플 텐데 그러면 엄마 이게 흥분하지 말고 캄다운 하셔가지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흥분한 반응 말고 아주 일반적인 반응으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엄마가 원장님한테 전화를 좀 걸어봐야겠다. 전화를 걸어서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좀 우리 승현이가 좀 창피할 텐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사실은 먹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백하는 약간 거죠. 그렇게 좀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면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상황처럼 반응하시는 것도 그런 좀 습관이나 버릇 같은 것들을 들지 않도록 하는 또 방법이기도 해요. 6세 이상은 언어 유희의 시기다. 그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처음에 정말 뭐 아까 18개월이라고 네. 하셨나요? 그때부터 이제 말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칭찬해주는 과정도 네. 있겠지만 네. 꼭 중요한 건 만 4세 이후부터는 네. 거짓말은 그래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좀 시각적으로도 아이에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네. 걸 좀 인지시켜주는 네. 음악 놀이도 네. 함께 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또는 내가 꼭 좀 이런 것도 음악 성장이랄까요? 음악 놀이를 좀 방법 없나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다음 주제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좀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랑 소문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